네, 잘 쉬었죠? 계속 이어서 몇 번째예요? 48번째. 오, 많이 달려왔습니다, 벌써. 많이 달려왔습니다. 48번째. 연관성이 없네요?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중요하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주제 파악하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 말고 이건 이제 그 이론인 거고, 그 쌤같이 이제 그 실전에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해시키냐면 실전 주제 파악 이런 거야. 1번 거꾸로 생각하기. 만약 뭐뭐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봐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학년 때 했던 게 1학년 때 뭐였더라 우리가? 춘향전? 춘향전? 춘향전에서 만약 이몽룡이 떠나지 않았다면 춘향이가 그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응? 그래가지고 변사또가 내려온 거 아니야? 아빠가 사또였는데, 이몽룡이 아빠가 사또였는데 떠나는 바람에 변사또가 온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애초로 돌아가서 이몽룡이 떠나지 않았다면 춘향이가 고생할 일도 없고 둘이 서로 알콩달콩 잘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주제가 둘의 사랑, 얼마나 좋아. 참 둘이 잘 놀 거 아니여. 사랑, 좋아. 물론 떠나가지고 춘향이 애틋한 그리움도 있을 수 있었고, 또 변사또가 괴롭힐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랑의 포인트를 맞추면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 잘 안 다가오는 모양이구나. 옛날 거라서. 그러면 이런 게 있어. 유해. 이건 이제 북한군 포로로 잡힌 국군 소위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그런 거잖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없었을 텐데,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쟁의 비극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흥부와 놀부가 내쫓지 않았다면 둘은 참 좋았을 텐데, 놀부가 내쫓았네? 우정 파괴범, 형제가 우애 파괴범. 그렇지만 흥부의 착함으로 다시 이제 회복된 거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물의 실제 행동을 바꾼다면 주제가 전쟁의 비극성, 사랑의 위대함,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전으로는 도대체 주제가 뭐야? 누가 때렸어. 때리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폭력의 위험성,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폭력 나빠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번 제목을 중심으로 사건과 장면을 파악한다. 여기서 이제 제목은 춘향전은 뭐 춘향에 대한 이야기니까 딱히 뭐 그지? 근데 여성이야.
여성 중심이야. 유예라는 말은 이제 1시간 주겠다. 1시간 이후에 너의 대답이, 동물의 대답이 모든 걸 결정 지을 것이다. 이제 죽을래? 아니면 우리 북한군에 항복할래? 투항할래? 하니까 그래? 1시간 시간 줄게. 그때 이후에 한번 보자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유예라는 시간. 또 운수 좋은 날. 정말로 운수 좋은 날일까? 어떤 날이길래 운수 좋은 날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제목을 통해서 무슨 내용이지? 제목이랑 관련된 것들을 연상하면 웬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 거지. 장면을 그려보는 거지. 내가 소설은 옛날에 기억나니? 장면 중심으로 파악하라 그랬지? 한 씬. 어디. 이몽룡과 춘향이가 광안루 그레타워에서 만났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춘향이네 집으로 가서 100년 가약을 맺고, 그러다가 이별하고 떠나고 춘향이 발광하고 그런 것도 있어. 그냥 안 보내. 발광하고 변호사 와서 춘향이의 시련 생기고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이몽룡 사랑하고, 이몽룡 그 집골로 왔는데 암행어사고 정탐하고 만나고 사또 생일잔치 날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원성고라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출도요 때려잡고 춘향아 나는 어떠냐 이렇게 딱 한번 떠보고, 그래서 춘향이가 참 어이가 없네. 죽여라, 나 이몽룡밖에 없다 하니까 춘향아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서방님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장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재는 소재예요. 우리 소재 하면은 우리 옛날에 그 기억나? 껍비단 리에서 이인국 박사의 회종시계, 금시계 있잖아. 왜 뚜껑 따가지고 보는 거, 금무줄 있고 그런 거. 그게 동경제국대학 의학부 그 징표잖아. 자신의 어떤 커리어, 자부심이 있는 거지. 일제강점기도, 광복 직후도, 또 남한 내려왔을 때도, 또 뭐 운수 좋은 날에 설렁탕, 김치엄지 설렁탕 어때? 돈 벌어가지고 비록 걱정되지만 설렁탕 한 그릇 사가지고 아내가 먹고 싶었던 거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그 빈민 가장의 남편의 소박한 꿈이 담겨있는 설렁탕 한 그릇,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설렁탕 한 그릇, 썰렁하게 돼버렸지. 나만 웃으면 설렁탕이 썰렁하게 돼버렸잖아. 죽었잖아 내가. 그지? 이해했지? 웃을 때는 활짝 웃는 거예요. 웃으면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래요. 얼마나 거시기해. 설렁탕 한 그릇 포장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투기 그릇, 투가리 있잖아요. 왜 사기 그릇 그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묵직한 만큼 야 가면 좋아하겠지. 술 삐틀삐틀 거리면서도 안 흘리게 가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니까 한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느낌이 쎄해. 그 귀신의 집 같은 쓱이 확 오는 거야. 술이 확 깨. 설마 숨소리도 항상 숨소리가 들렸거든. 아프니까 숨소리 들렸는데 안 들려. 애기 우는 소리도 안 들려. 빈 젖만 빠는 소리만 들려. 큰일 났네. 문 딱 열고 인연 이거 오라질년 남편만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고 말이야. 인연 이거 오라질년 일부러 팍팍 타잖아. 폭력 청각 때문에 차는 게 아니라 차서 왜 때려요? 이런 반응을 기대하는 게 탔는데 타는 순간 나 묻은 거를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을 까뒤집어 보니까 죽었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설렁탕을 사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알잖아. 설렁탕.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영원한 베스트 인류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고전소설에서
고전 소설에서 관계 파악 못하면 스토리 파악이 안 돼서 뭔 얘기인지 모른다.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한 사람인데 막 분신술을 써가지고 이제 이름, 뭐 관직명, 호칭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사실 남정기에서도 유할림이 연수야. 유연수, 할림 나오기도 하고, 그나마 걔는 그래도 두 개밖에 없잖아. 유할림, 할림, 유연수 뭐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나마 좀 괜찮지. 다른 게 또 있나? 없는 것 같아. 학사? 유학사? 할림 학사니까 유학사, 뭐 유할림, 그냥 할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 이런 것들. 그래요. 사건, 인물들이 관계를 맺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 구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왜 때렸지? 삼각관계, 얘가 얘를 좋아하는데 얘가 껴들어왔구만. 싸움을 날만하지. 얘 잘못했네. 알고 봤더니 먼저 좋아했었어. 이런 순정남. 마냥 미워하기도 그런데? 얘는 가난해. 얘는 돈이 많아. 진짜 자식 뺏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인물 관계도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누가 누구를 때렸다, 이렇게 관계도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 해가지고 뭐 이제 우호 관계, 왜 떡을 줬다, 싫어한다, 떡을 뺏어 먹었다, 이렇게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는 거야. 그런 거 알지? 우리 소설 클리닉 자료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가 있을까? 등장인물에 대한 소설의 태도를 파악한다. 그렇죠.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보통 이제 주동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이고 반동인물은 좀 부정적으로 그리죠. 사씨하고 교씨. 어때요? 사씨는 막 정숙하고 교씨는 막 교활하고 이름부터 막 그러잖아. 그치? 이름부터. 교체란. 사정옥. 사정옥의 정자가 정결할 정자예요. 교체란, 체가 다양한 체자. 뭐 좀 정숙하지 못해. 그런 현숙하지 못한 그런 느낌. 이름부터 딱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태도라든가 이런 가치 판단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고전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 현실을 엿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많죠. 우리는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조선 후기 하면 탐관오리 나빠요. 백성 살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일제강점기. 일제가 탄압해요. 싸우자. 저항. 아니면 침묵. 아니면 도피, 유랑. 이런 것들. 광복이 됐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좌익과 우익 대립하고 있어요. 진정한 광복은 언제 올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쟁이 났어요. 동독상전의 비극이에요. 이 큰 갈등의 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전쟁이 너무 끔찍해요. 계속. 그래서 전쟁은 분단 문학이다, 전후 문학이다, 엄청 많아요. 지금도 계속 창작되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산업화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차별과 소외가 너무 심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거는 일제강점기 소양농처럼 땀방울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먹고 살까요? 노조를 만들었어요. 탄압해요. 회사를 잘렸어요. 해고수당도 없어요. 딴 회사 가려고 했는데 그 사장끼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 새끼는 블랙리스트야. 취직도 못해요. 어떡하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것들. 난소공. 이런 것들. 이승만 박정희가
지 마음대로 하겠대요. 좀만 반항하면 빨갱이라고 몰아잡아 죽여요. 배만 채워지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그런 건데 민주화를 했는데 잡혀갔어요. 죽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우리 문학작품의 주요한 시대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요. 반영론이죠. 반영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작품에 처했을 인물이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다 주옥 같은 작품들이죠. 설명이고. 그래요. 됐고, 그 다음에 작가의 작품 창작 동기와 의도로 파악한다. 이제 왜 썼을까? 이런 것들.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전쟁터에서 딱 겨눴는데 형이야. 형이 왜 거기에 있어? 태극기 휘날리며. 그지? 형제의 비극이잖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게. 왜 형과 동생 서로 총을 겨눠? 도대체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그렇게 형이 동생 사랑하고, 형은, 대학,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굿딱지 하면서 동생 막, 공부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자기는 막 허드렛 일 해도 그냥 하잖아. 동생도 그냥 착해. 형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냅두지.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전쟁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전쟁의 비극을 드러낼 때 왜 이거 썼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인물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전쟁의 비극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배층의 부정부패, 무등 폭로하기 위해서 박지원의 한문 남편 호질이니 뭐 그런 것들. 북학선생을 맨 처음에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이 40이 안 되어서 손수 교정한 책이 15,000권이요. 뭐 한 책이 2만 권이다. 생각해봐. 한 3만 권 돼. 교정한 책이라는 거는 책을 쓴 건 아니고 이걸 딱 읽으면서 오탈자 바로잡고 내용 이런 걸 편집했다는 소리야. 그게 한 15,000권, 10,000권 뭐 된다는 거는 첫 번째, 실제로 쓴 게 아니야. 실력이 부족해. 쓴 게 아니야. 그냥 교정한 거야. 그리고 40살이면은 4, 3, 12, 12,000일, 15,000일 되잖아. 하루에 한 권 정도 봐도 이제 이게 뻥치는 거야. 그러니까 허세, 과장되었다는 거예요. 실력이, 명성이. 그런데 허명만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존경받으니까 얘가 위선자, 콧대 높은 좀 위선자 해가지고 이제 막 밤에 몰래 동네 과분의 집에 가. 밤에 이거는 불문율이거든. 가면 안 되거든. 과분의 집은 낮에도 가도 안 되고 밤에 가도 안 되고, 그 방에 댓돌에, 현관문에 댓돌에 신발이 2켤레 있어도 안 돼. 1켤레만 있어야 돼. 더군다나 거기서 목소리가 들려? 야밤중에 안 되는 거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 근데 그 여자가 연려문을 받은 동네자였잖아. 이건 다 거짓, 헛된 명성에 있는 그런 것들, 지배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랭이가 의인화해가지고 우화적 수법으로 꾸짖는 거잖아. 아우, 유학자. 율은 선비는 유라더니 참 유하구나. 더러울 유자. 유유 해가지고 동음이요. 동음이를 써가지고 언어유희한 것이 있지. 풍자해악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주제야. 그래서 분위기와 인물의 정서를 파악한다. 비극적이다, 풍자적이다, 해악적이다,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럼 다 끝났나요? 그러네요.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49쪽에 49번에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주제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네요. 기억나는 거 하나 있잖아. 권선징악.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몇 개 더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권선징악 알죠?
착함을 권하고 악을 징치한다, 혼내준다 이 소리입니다. 흥부전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죠? 제비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혼내주잖아. 두 지배 이념이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교적 덕목의 강조가 있습니다. 조선이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 질서는 이렇게 임금의 충, 부모님께 효, 동기 간, 친구 간의 우애, 그리고 서로 상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정절. 이 정절은 이제 왕에게는 충성이고 배우자에게는 정절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 가부장적 권위주의 그런 거에 남성은 정절 없어. 첩도 두잖아. 기생 출입하고. 여자는 그랬다가는 그냥 끝나.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쫓겨나. 그냥 패가망신이야. 친정도 못 가면 죽어야 돼. 그럴 때는 그냥. 정절은 이제 여성에게만. 그래서 이거는 가부장제의 비판적으로 보면 모순이고, 좋게 볼 수도 없다.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성이 여성을 동등한 배우자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아래로 보는 거지. 이거는 너는 해야 하는 거는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많아. 나는 그 반대. 난 할 것 많고 해야지 말아야 할 거는 적어. 나는 남자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게 보나 나쁘게 보나 다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해서 남성은 높이, 여성은 깎아내리는 것이 이것이에요. 정절. 이렇게 보기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성 중심의 어떤 그런 근대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요새는 양성평등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5번에 주체적 의지적 여성상. 그래서 보면 박시전의 박시부인, 장기전의 까투리, 서대주전의 계집다람쥐, 또 홍겨월전의 홍겨월, 또 이제 수경낭자전의 수경낭자, 숙향전의 숙향이, 뭐 이렇게 많이 있지요. 대단해요. 특히 난 제일 통쾌한 게 홍겨월이야. 홍겨월. 개월이가 남자친구 보국이를 원래는 서로 남자인 줄 알고 개월이가 친구였는데 여자인 밝혀져가지고 황제가 결혼시켜버렸네. 좀 껄끄러워. 이거니까 남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자야? 여자였어? 어떻게 결혼을 해? 그냥 황제가 하라니까 한 거야. 둘 다 불만족이지. 왜? 홍겨월이가 계급이 높았거든. 포스타야, 포스타. 그리고 이 남편 보국이는 3스타고 중군장이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내가 남편인데 여보 무섭잖아. 대장군인데 카리스마를 받는데 뭐야? 그러면 이게 쫄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 동침을 안 해. 밖에 나가. 그래서 애첩 영춘이하고만 놀아. 겨울에는 겨울대로 내가 지금 이 치마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이거 불편해 이거. 그 장군복 입었던 사람이 치마 입자니 이게 되겠냐고. 화장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 대충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하고 있다가 오늘 사냥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자 옷 입고 그 위에 군복 입어. 그게 제약이 있긴 있었어. 딱 이제 말 타고 나가는데 어디 누각에서 애첩 영춘이가 보고 부채질하면서 꼬나보고 있는 거야. 난 대장군인데. 결혼했어도 대장군이야. 포스타야, 포스타. 아래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춘이가 이러고 있다? 아무래도 그 남편 보국에 백을 믿고 저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려와. 잡아와. 야, 잡아와. 그럼 잡아왔지. 꿀려. 야, 이년아. 욕하고. 너 지금 뭘 믿고 대장군 앞에 그렇게 꼬나보고 있었던 거냐? 왜요?
이 건방진 이게 너 지금 보국이 믿고 지금 그러는 거지. 안 되겠다. 야, 칼 싹둑.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남편의 애척을 본 부인이 시기해서 죽여버렸어. 이거는 쫓겨날 사유야. 그래가지고 보국이가 차마 말을 못하고 죽을까봐 말을 못하고 시아버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못 살겠어요. 아 진짜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아빠가 개월이의 시아빠가 야 이 새끼야 얘가 보통 애냐? 네가 잘못한 거지 마. 참고 살아 이 새끼야. 거기 안 나가. 집에 안 들어가. 나가. 그래서 개월대로 지가 안 들어오는 게 내가 죽겠다 그러자. 쫌팽이. 내가 남편한테 못하겠지. 한이로구나. 막 그러다가 있다가 전쟁이 났네. 그래서 이제 개월이가 대장군, 얘가 중무장 차출이 됐어. 여기서 이제 진짜 여기서 출진을 하는 거잖아. 출진할 때 이 자식이 안 돼. 이제 그동안 이제 있잖아. 안 되겠다. 밟아줘야지 해가지고 갑옷 쫙 입었잖아. 다른 애들한테는 야 몇 시까지 모여? 굴령이야. 안 모이면 죽어. 다른 애 다 왔어. 얘는 보국이한테 안 알린 거야. 내가 안 왔네? 야 보내. 그 명령서 보내. 빨리 오라 그래. 왔어. 헐벌떡 왔지. 야 대장군이니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요 너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어? 연락을 받지. 뭐야? 우찌가 눌렀지. 너 이 자식 지금 오라는 게 쳐들어와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 식량 보급 맡은 네가 지금 약속 어기고 굴령을 어겼어? 야 법 좀 펴봐. 굴령 어긴 자 뭐여? 최고가 뭐여? 사형이야? 야 들었지? 야 금부도사 들었지? 이 새끼 말 안 들었어. 사형이야. 아니 목을 쳐? 농담기 빼고 대장군의 포스로 사형! 대가리 쳐! 끌고 나가! 하니까 보국이가 무릎 팍 꿇고 장난이 아닌데? 죽을 것만 같아. 진짜로 죽을 것만 같아 남편인데도. 그래서 무릎 팍 꿇고 눈물 막 흘려가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대장군 나으리. 제가 죽으면 당신 남편인데 남편이 죽고 우리 아버지가 슬퍼할 겁니다. 제발 한 번 살려주세요. 완전히 찍어 밟아버렸어. 여성이 남성을 밟아버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남성으로서는 여성으로서는 예스! 이런 게 있는 장면이기 그 장면이야. 홍길도 다 아는 것 같지 이제? 쓰진 않았네? 홍계월전?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국가에 대한 충성. 당연한 거지. 영웅소설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어. 영웅 군담소설. 군담소설은 영웅 일대기 구조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정적 위기 때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간신배가 반란 일으켜서 황제가 위태로울 때 짜잔 툭 나타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충성심의 발로 아니겠어? 그래서 드러나는 거지. 영웅 군담소설 충렬이, 임경업 장군, 임진록에는 여러 영웅들의 얘기가 나와. 이순신 장군 나오고 김덕령, 곽재우, 사명대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허구와 사실을 각색해서 쓴 게 임진록이 되겠어요. 다 이런 것, 얘네들은 이제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영웅 중에서도 창작 영웅 군담, 역사 군담 소설, 역사적으로, 역사 군담. 얘 같은 경우는 완전 허구야. 창작 군담 소설.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창작 군담. 얘 같은 경우는 역사 군담.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 얘기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녀 지은 설화가 심청전의 배경 설화예요. 또 효 같은 경우는 소설보다도
소설에서는 이 효가 메인 타이틀이 심청전이고요. 전이고, 뭐 사시남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는 부부 다 있어. 기본으로 깔려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무릎 꿇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도 자식의 효이고, 그죠? 사시남정기에서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묘를 지키는 거, 사씨가 바로 안 나가고 그 심여살이 좀 하잖아. 그 이제 머물잖아. 그 사급사, 시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줬잖아. 그 근처에서 이제 무덤살이 하는 거야. 그것도 효이고. 그러니까 효가 이게 심소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깔려 있다고, 기본적으로. 왜냐면 유교 사회니까 효는 기본으로 먹고 가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형제간의 우애, 흥부전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흥부전 대표적이고, 옛날에 우리 창선감의록이라고 여러분들 같이 했었나? 안 했나? 안 했구나. 가정 가문 소설의 이건데, 이거는 장편 가문 소설이야. 절 공간이 별로 없지. 좀 미안해. 이런 데도 적어도 괜찮아. 이런 데다 왼쪽에다가 장편 가문 소설인데, 가문이니까 다양한 형제들이 많이 나와요. 형제들이 많이, 남매들이 많이 나와. 갈등도 하지만 형제 간에 우애 있는 것도 많이 있어. 그래서 흥부전이 대표이긴 하지만 고전 소설 중에 웬만한 작품들은 다 형제 간의 우애가 많이 있어. 특히 그러니까 뭐 충은 당연한 거고, 효 당연한 거고, 우애 당연한 거고, 여기는 절개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다 그런 것이지. 춘향전 이런 것들 있고, 또 뭐 여기 보면 수경 낭자전에서도 수경 낭자가 남편 백선군인가? 걔가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어떤 애가 모함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랑 바람핀다고 이렇게 막 소문을 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막 이 수경 낭자 방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뭐 어쩐다, 그런 소문을 내. 나쁜 애가. 그랬더니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막 가가지고, 얘야, 며느리야, 무슨 일이냐. 정절을 지키는 거지.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밖에 몰라요. 다 정절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절개가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후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시대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박지원 같은 경우는 박씨가 이제 두 사람 나오는데, 영웅소설에 박시전하고 연륜하면 박시전이 나와. 여기서는 그 절개 지키는 거 있잖아.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봐. 연렴은 비판적으로 바라봐. 과부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이 일찍 죽을 수 있잖아. 과부가 되면 수절을 해야 되고, 과부의 개가를 금지하는 거 있잖아. 평소 수절을 하는 것이 당시에 제 의무였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과부가 자결을 해야 그 집안이 나라에서 연료문을 하사받고, 돈도 받고, 땅도 받고, 자식들은 공짜로 벼슬을 하고, 그런 것들이 온갖 그런 것들이 다 내려오는 거야. 응? 차마 못할 짓인데, 주변에서 수절하는 과부에게 안 죽나? 죽어야 될 텐데. 아유, 어떤 동네 어떤 과부는 남편 3년상 치르고 바로 죽어가지고 그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그렇게 벼슬도 했다는데,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된 게, 아유, 이러고 있으니
누구란 얘기 아니야. 응? 그치?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함양 박씨 얘기가 메인 타이틀이고, 그래서 16인가 17살에 청상이 됐는데 2년 남편 3년상을 치르던 그 다음날 몸에 달아 죽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예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판하고 있지.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수절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또 이 작품의 서술자였던 그 어머니, 엄마는 다행히 안 죽었어.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그래,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그 과부의 마음에 이해가 된다. 나도 죽고 싶었다. 참 죽지 못했다. 너희들 키우기 위해서 과부의 힘들면 참 다 알아줘야 된다. 과부의 개가를 금지하는 것 되게 모순적인 거잖아. 남자는 아내가 죽으면 바로 시집 가는데, 시집이라네, 장가 가는데, 여러 번 장가 갈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죽었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60다 돼가지고 막 20살 처녀 막 이렇게 결혼하고 막 그러는데, 응? 그게 반대였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런 제도를 제도? 연려의식? 연려현상? 연려의식? 의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어. 응? 비판적으로 바라봤어. 그러니까 연려라는 현상에 대해서 바깥 사람들이 멋있다, 본받는다 라고 우러르고 칭찬할 때 당사자인 연려는 아무도 거들떠고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부였던 엄마가 아들들에게 그때 속에서 털어놔. 아들들이 눈물 흘리면서 참여해.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희가 제대로 못 모셔가지고. 아니다. 이거 한번 볼래? 그 동전을 보여줘. 상평통보를 보여줘. 보여줬더니 상평통보가 다 달았어. 글자가 안 보여. 어머니 이게 어떤 애들인지요. 내가 밤마다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혹은 남편이 없어가지고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이 동전을 방바닥에 굴리고 그거를 미친놈처럼 찾고 다시 와서 굴리고 찾고 그러면서 그 기나긴 밤을 이겨냈단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됐단다. 나도 힘들었다. 근데 겉으로는 아무도 그걸 당연한 건 줄 모르더라. 이제서야 하는 얘기다 해가지고 자식들이 막 울어. 그런 얘기.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 다르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 절개를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다 이거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의 강요인 거야. 알겠지? 누가 좋겠어 이거. 죽은 사람 산 사람 살아야지. 그지?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족 간의 갈등. 이거는 사신남정기 가정 가문소설을 보면 되겠죠? 가족 간의 갈등. 첩도 가족이긴 하잖아. 아빠의 둘째 아내니까.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정 가문 소설에서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우리 사신남정기에서도 첩을 아예 안 드리는 제도가 있었으면은 지금 우리는 일부 1처야. 첩되었다 큰일 나. 안 돼. 법적으로 금지야. 그럼 일부 1처야. 우리는 법적으로 민법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민주에 맞다. 양생평등 맞다. 근데 이런 제도가 문제라는 거야. 제도적 모순이 있는 거지.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도 모순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이제 교시도 좀 불쌍하거나 그런 면이 있어. 그냥 아마도 사씨가 아들 인아를 안 낳았으면, 임신 안 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을지도 몰라. 왜냐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지 않았을 거잖아. 굳이 사씨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찾아야겠다라고 악독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지도 몰라. 아들 장주를 죽이지 않았을지도 몰라. 근데 사씨가 태어나면서 적서 차별 때문에 불안불안했지. 근데 보면 사씨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얘기하면 될 법도 한데 소설이다 보니까
거기 또 이제 숙종, 인현왕후, 누구야? 희빈 장씨, 그 이제 풍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지? 그런 거요. 권력이라는 것, 갈등이라는 것, 남편에 대한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것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켜요. 탐욕의 화신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 브레이크를 걷는 순간 죽음이거든. 존재 가치가 없는 거거든. 탐욕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유할림까지, 남편까지 집안을 먹어버렸어. 위태위태하지. 금방 뽀록 나가지고 다 사필 규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엄숭 개부터 동청부터 싹 쫓겨나고 죽고, 교씨 도망갔다가 잡혀서 죽고. 근데 교씨도 어떻게 죽이냐면, 원래는 유할림이 사또도 아닌데 그 집안의 가장으로 지가 형벌을 내려.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지. 찢어 죽여라. 이래, 원문은. 찢어 죽여라. 근데 사씨가 그래도 저 여자는 상공에 몸을 모셨던 사람인데, 애까지 난 사람인데, 그건 좀 그렇고, 약 먹여 죽이세요. 사약 먹고 죽어. 그렇게 하는 거란다. 그래.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얘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후대 우리들이 이거 비판하고 있지만, 당대의 지배계층인 양반들에게는, 사부인의 덕행을 심는 용도로 시집가는 딸에게 필수적으로 할머니가 손수 베껴가지고, 당시 인쇄가 없었으니까 베껴가지고 선물로 주는 게 당시에 법도였대. 당시에 사치처럼 남편이 쫓아내도 꾹 참고 그래라는 거요. 교씨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꾹 참아라. 응? 그랬던 거란다. 자, 그랬고 옥린몽 못 읽어봤어요. 조생원전 못 읽어봤어요. 이거는 읽어봤어요. 못 읽어봐도 대충 알 수 있다. 웬만한 경지에 오를 거니까 여러분들도 알면 좋겠지. 몰라도 읽고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이다. 예요. 다시 남정기 별표. 아까 적었지만 그 창선감의록 여기 그 다음에 이름만이라도 한번 적어봅시다. 완월 회맹연 이런 것들은 대장편이야. 장편도 아니고 대장편이야. 대장편이어가지고 책이 장난이 아니야. 막 이때만이야. 막 엄청 많아. 그러니 얼마나 재미졌겠어. 얼마나 꿀재미였겠어. 양반 아녀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 집안에서 남자처럼 나갈 수도 없고 술도 못 마시고 안에서 그냥 요러고 있는 건데 바느질은 하고 이런 건데 조선 후기에 한글은 깨우칠 수 있었잖아. 한문은 못 배워도 한글은 깨우쳐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인기 장안의 베스트셀러 그래가지고 새책방 해가지고 새책방의 베스트셀러 1위 주 고객이 여성 사대부들이었대. 옛날에 책을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랬대. 이제 기나긴 밤에 이런 거 읽으면서 이제 남편은 어디 가고 처반태 가고 술집에 가고 기생 끼고 있고 늙은 본부인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얼마나 외로워. 그렇다고 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니까 그거를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 드라마 보듯이 대리만족하고 그랬대. 알겠지? 자, 남녀간의 사랑 많이 나오지 뭐. 이런 게 있어. 좀 제약이 좀 있었어.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제약을 넘어서서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 얘기도 있고 사회 제도를 초월하려다가 그만 발각나가지고 끝난 운영전도 있고 그렇지? 그런 것들. 또 조선 후기에도 춘향전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지. 그래서 사랑은 문학작품의 영원한 주제였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은 사랑을 추구하고 극복하려고 해. 사랑을 피하지는 않아.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여러 혼사 장애를 거쳐 깨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극으로 끝나고 서로 둘 다 죽기도 하고 해피엔딩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런 스토리라서 딱히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생 규장전 사랑했지만 비극으로 끝나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아마 할 것 같아요. 이생 춘향전 알 것이고, 운영전 우리 알죠? 운영이와 김진사의 그 비극적인 사랑, 궁녀 운영 때문에 결국 안 되잖아. 수견낭자전, 이것도 약간 영웅기가 조금 있는 거예요. 최봉감 별곡, 요것도 이제 되게 재미난 소설이야, 이것도. 요 채봉도 여성상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찍어. 강필성이라고. 엄마 아빠가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 안 해. 그리고 장필성을 찍었는데 엄마 아빠가 서울의 부잣집 할아버지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래. 첩으로 보내려고 그래. 젊은 애를, 니네 나이 또래 애를 60대 넘은 그 할아버지한테 첩으로 보내려고 그래. 근데 싫다고 도망쳐. 그리고 기생으로 살면서도 정절을 지키고, 나는 내 한 몸은 강필성과 사랑해야지. 오우, 의지의 화신이야. 결국 이러죠. 그런 얘기. 옥단춘전은 춘이 있어가지고 춘향전의 패러디. 옥단춘 나오고 뭐 이화룡 나오고 막 그래요. 이제 변사또 나오고 이몽룡 나오고, 이화룡 룡자 들어가잖아. 이몽룡. 그렇게 되는 게 패러디다. 하도 춘향전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으니까 그 짝퉁이 나오는 거야. 그랬던 겁니다. 제목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에 이거 서해제도의 모순 비판.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양난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순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분제도의 모순, 경제적인 모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쉽시다.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랬고, 더군다나 이 제도의 가장 큰 근간이었던 양반 계급들이 몰락해요. 몰락한 양반. 시대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우물아 개구리처럼 권위를 부리고 있는 그런 양반들에 대해서도 비판, 위선, 풍자 비판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박지원의 한문 단편이 대부분이다. 대다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또 박지원은 실학의 대부였다. 실학의 반대는 성리학이거든요. 성리학은 이제 그 지배 질서 강화이고, 실학은 비판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생전 같은 경우는 허생이라는 하나의 선비가 장사해야 된다. 물자가 유통돼야 된다.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실사구시의 그 정책을 마구마구 펼쳐요. 그랬는데 당시에 지배계급인 북벌론의 주창자인 효종의 신복 이완 대장이 못하겠는데요. 못해 해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깨어있는 지식인이었다. 선비임에도 세상을 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 장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해외 무역을 해야 된다. 비교 우위에 입각해가지고 우리 많이 나는 거 갖다 팔고 우리 없는 거 사가지고 서로 무역을 해야 된다. 조선시대의 무역은요, 없었어요. 기껏 해봤자 1년에 2차례 청나라에 황제폐한테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러 갈 때 쫓아가는 거야. 뭐 짊어지고? 인삼 짊어지고 홍삼 짊어지고 가가지고 고생고생 가가지고 검사 맞고, 그때 홍사 몇 불 가는데 바치고, 그래 짊어지고 가가지고 뭐 사오는 거요? 비단 사오고, 책 사오고, 도자기 사오고, 기름소 장신구 사오고 그랬던 거요. 갔다 오면 이제 막 한 10배 부르는 거지. 그럼 돈 남기고. 무역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니 유통이 안 되니까 국민의 생활 국부가 원활하지 못하죠. 그런 것들 굉장히 다방면을 걸쳐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허생전의 그 스케일이에요. 호질, 아까 얘기했던 거, 호랭이, 북학선생, 동리자, 양반전 했었나? 양반이 돈이 없어. 몰락한 양반이야. 환곡 빌렸는데 못 갚아. 그래서 동네 평민 부자가, 야, 저 부자 빚 갚아주고 우리가 그거 사자. 신분 매매가 공식적으로 됐는 그런 시대였어. 군수가, 야, 그럼 내가 공증을 해줄게. 증인해줄게. 그럼 문서를 작성했다. 매매 문서.
첫 번째 매문서. 양반이라 하면 하늘 아래 노다. 양반은 가르침을 뱉으면 안 되고,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겹불은 쬐면 안 되고, 양반은 아무리 더워도 한여름에 의관을 정지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욱 참고, 한여름에 두꺼운 버선을 신지 버선 항상 신어야 되고, 집에서도 갓 쓰고 있고 쪄 죽겠는데 에어컨 어딨어? 그리고 똥이 마려워도 말 걸지 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야 된다 라고 빡 하니까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침을 탁탁 뱉고 머리를 빵빵 두드리고 책을 꺼내서 하루에 10장씩 깨알같이 베껴 쓰고 외워야 된다 하니 평민부자가 에? 그게 전부예요? 별 재미가 없네? 아이씨 뭐 재미난 거 없어요? 아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양반 매음서를 작성해 주지. 양반은 참 좋다. 산업공상이 첫 번째다. 평민들을 때려도 누가 관시하겠느냐. 평민의 소를 뺏어가지고 내 돈의 배를 간다 하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때려도 돈을 막 훔치고, 양반이 잘 되면 급제하면 양반의 그 홍패는 다 화수분이다. 이거 가지고 야 돈 내놔 하면 다 된다. 거리를 게 없다. 때려도 뭐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평민 부자가 듣더니 네? 저보고 지금 도둑놈이 되라고요? 아유 싫어요 하고 빚만 갚아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은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양반전에서 짧게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풍자로. 그게 양반전이에요. 두 가지 매매문서로 양반의 허례허식과 양반의 무도함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양반전. 앞으로 이제 많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덕선생전도 있잖아요. 그쵸? 예덕선생전 같은 경우는 풍자도 그렇지만 꼭 이게 풍자의 포인트도 있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하층민 주인공이다 해가지고 예덕 선생전의 엄행수 여기 있네. 광문자전의 광문은 거지야. 거지인데 믿음이 있어 얘가. 그런 거죠. 엄행수도 마찬가지. 성실하고 그지? 엄행수와 광문은 패트가 겹쳐. 당시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 봉건사회 성리학이 지배했던 그런 고리타분한 세계 좀 부정적이지. 근대사회라는 거는 좀 이제 뭐 평등하고 그런 것들, 근대적 가치가 있는 뭐 그런 세상이 바로 근대사회이고, 이런 것들을 문학에서 가장 견인해냈던 것이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은 이제 근대를 열어 젖힌 작품이다. 후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또 이제 인기 있다 보니까 평민들의 열망을 담은 작품들을 막 썼지. 판소리술 같은 경우도 양반 때리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딱 읽는 거지.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평민 의식의 고취. 양반 잘못하면 혼내야 되겠는데? 사람이 하늘 똑같지 뭐 씨.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박지원은 그런 거를 워낙에 실력 있는 문장가여가지고 문장이, 우리는 한글로 풀이된 걸 보지만 원래 다 한문이에요. 박지원의 풍자인데 한문 단편인 거야. 그래서 박지원의 한문 단편, 그 문장이 너무너무 이제 그 뭐랄까, 옛날 문체가 옛날에 고타반한 그런 문체가 아니라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된 그런 문체여가지고 젊은 깨어있는 지식인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마구마구 퍼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여론이 되었어. 장안의 소문이 흉흉해. 그 정보원들이 가가지고 전하, 장안의 소문이 안 좋은데요. 지배계층은 나쁘고 뒤집어 엎어한다고 하던데요. 그래? 원인이 뭐야? 박지원이라는 자의 소설을 다 읽고 있던데요. 뭐 읽었는데? 뭐가 있어? 허생전, 허질, 양반전. 보니까 뭐야 이거 좀 위험한데? 빨갱이 아니야 이거? 야 조사해. 갖다 읽고 와. 그래서 박지원 무릎 꿇렸어. 그 인물이 누군지 알아? 개혁군주 정조가 박지원을, 야 박지원 너 뭐요 이거? 이 내용 뭐요 이거? 진실이요 아니요?
뭐요 이거? 한번 뒷단에 해보자는 거요? 뒤집어 엎자는 거요? 어? 응? 하니까 박지원이 전하 그게 아니었고 제가 허선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청나라 수도 열하일기 갔다 오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고 호리로 제가 들은 이야기로 제가 쓴 건 없사옵니다. 뭐요? 그럼 네 책에 이게 왜 수록되어 있어? 그 제가 들은 얘긴데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 섞이는 그런 걸 살짝 얘기를 해. 그래? 그래도 임마 그게 네 문집에 있는 거니까 네가 책임이 있잖아.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래 여봐라 죄를 인정했으니 사해주고 다음부터 안 그러다니 용서해주자. 지가 죄를 고백했으니 상으로 미리 딜을 했지. 야 네가 했다고 해.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해. 너 죽이기 싫어. 얘네들 알잖아. 걸리면 빨갱이만 걸리면 죽는다는 거 해가지고 예 대신 너는 저기 연암 지역에 사또나 해라. 그래서 호가 연암 박지원이야. 저기 황해도 근처 연암골이라고 있어. 그래서 그런 대단한 문장의 힘이 있어가지고 문체, 즉 글로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뒤집어 엎을 정도의 힘이 있었다. 그래서 문체 반정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글 하나로 세상을 뒤바꿀 정도로 엄청난 내용의 글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한 사람이 박지원 한 사람이 고전소설 하나에 6파를 형성한다고 했잖아. 박지원의 한문 단편이 유형 중에서 영웅소설, 가정간문소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판소리소설 같은 것처럼 알았죠? 이도 선생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더 박지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교과서 작품 공부하겠습니다.